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전액장학금과 취업을 한 번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실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과정은 1.5년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 2년제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학기와 여름학기, 2학기는 대학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이수하며 2학년 1학기는 회사의 정식 지원을 받으며 재학생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특징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중 미래모빌리티과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 내용은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주요 장치 및 차체 구조, 고전압 배터리 등 기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과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정비 실무 및 진단평가 실무 능력 양성으로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이며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졸업 후 진로 분야는 자동차 진단 분야, 자동차 정비 분야, 자동차 검사 분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와 협약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실습 수업까지 함께 진행하여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입니다. 2025년 미래모빌리티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안내입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도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도장에 관련된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에서 많이 나오면 다섯 문제까지 아니고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적게는 두 문제, 세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도장은 도장 공정 과정과 그리고 도장 결함에 대해서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주고, 그 두 문제는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 공정 과정은 어떻게 해요? 표면 처리, 전처리라고 하죠. 탈지 목적으로 해서 전착 도장, 다른 말로 하부 도장이라고 해요. 방청 목적으로 한 다음에 또 뭐야? 그다음 정전 도장법을 써서 평활성을 위한 중부 도장이 있죠. 상부 도장 같은 경우는 광택과 색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전처리, 하부, 중부, 상부 이 특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꼭 그 기억을 해주시면은 한 문제 정도 무조건 맞을 수가 있고, 도장 결함입니다. 도장 결함은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 형태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실 수 있도록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장 결함 같은 경우 도장할 때 당시하고 그리고 건조 직후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구분해서 조금 어렵게 저도 많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비슷비슷하면서 결함이 비슷하면서 내용은 또 내용 또한 결합 내용도 또 비슷한데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혼동수지가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푸름 같은 경우는 프론트 펜다라든가 리어 펜다, 철판 박판이죠. 박판이 아주 얇은 박판은 어떻게 돼요? 부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왜 가스 용접이 들어갔을 때 부식이 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철이 부식되면서 돌기 현상으로 해서 그 수분과 함께 도장막을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리어 펜다라든가 프론트 펜다에 많이 발생한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푸름 같은 경우는 습기나 또는 불순물에 의해서 철판이 부식이 되면서 식혀 올라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AS 기간 아니면은 주행거리보다 낮을 적에 아니면은 뭐 그 제작사 AS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주행거리 조작 흔적이 많이 조심해서 바란다 이게죠. 그리고 뭐 표준 주행거리, 평균 주행거리라도 반드시 점검한다. 뭐 이 내용을 볼 적에 어떤 게 많이 이루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조건에 들어가면
요 2번이 문제가 틀렸죠. 요것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T 우리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표준주행거리 2분의 2야. 오래될수록 요것도 한번 기억을 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을 때는 절대 말해서는 봉인된 거라. 하지만 조작 흔적이 발견됐을 때는 꼭 소유자한테 확인을 받는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기간 또는 평균 거리 등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해서 시험에 최고 많이 났던 주행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붙박이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은 읽어줄 필요성이 있다 합니다. 다음 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자동차 관리사업자. 다시 매매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매매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서면으로 고지할 꼭 내용이 있어요. 얘도 시험이 엄청나게 잘 났죠. 성능기록부를 고지한다. 그죠? 당연히 요거 점검일 기준에서 120일 이내 거. 그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참고해주고. 압류 저당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 비용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실비 적용하지만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산정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원하는 경우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점검일 기준에 120일 이내 것. 그래서 압류 저당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가격 주사 산정을 고지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한번 또 할 필요성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보증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보증은 인도일 기준입니다. 인도일 매수일 기준이에요. 이상 그죠? 3천 2,000km 이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 정보. 얘는 뭐냐면은 매매업자는 온라인 광고를 할 적에 꼭 기재를 할 내용이 있어요. 요거죠, 요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재원정보 등등 장치에 대한 내용을 고지를 하죠. 우리 옵션이 어떻다. 그런 등록번호가 뭐다. 그래서 고지를 하죠. 또한 압류저당이 있어도 꼭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할 적에는 성능기록부를 꼭 기재를 하죠. 성능기록부를 꼭 기재한다. 또한 제시번호, 왜 제시신고를 하죠. 신고는 제시신고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판매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반환 신고가 있겠죠. 제시, 판매, 반환 신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매매업자 또는 상호에 대해서 전화번호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죠. 어디서 누가 판매를 하고 있다. 실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명제를 매매사원의 사원증 번호까지 기재를 한다. 얘가 온라인 광고를 할 적에 꼭 기재할 내용입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해드렸죠. 재원 중에서 꼭 한두 문제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차는 직사각이죠. 그죠? 그죠? 앞에서 뒤로 봤을 때 평행한 최대거리 전장. 그죠? 앞에서 뒤로 봤을 때 수직인 최대거리 전고. 직각인 최대거리 전폭. 그죠? 그리고 로드 클리런스, 바닥면과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면과 노면 사이 간격, 거리를 얘기한다. 얘는 뭐예요? 최저지상고와 똑같다. 최저지상고 이꼴 로드 클리런스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 거리, 차축 간의 거리, 축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뭐, 요것도 하나, 첨화도 기억을 해줘요. 뒷차축 또는 앞차축. 앞차축에서 어떻게 해요? 적재함이 더 뛰쳐나왔죠? 요 거리를 뭐라 그래요? 오버행이라고 하죠. 오버행. 뒤면 뒤오버행, 앞이면 앞오버행. 그래서 우리 차축과의 첨화를 우리는 오버행이란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로드 클리어런스 여기서 설명한 분 있네요. 보면은, 로드 클리어런스 최저지상고랑 똑같다. 자차부와 음에서의 간격, 요걸 얘기한다. 이거를. 그래서 좀 전에 전폭과 점거, 뭐 전고, 뭐 등등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동차 자세 점검에서는 3에서 5m 떨어진다. 이래저래한다. 그죠? 일정한 주식을 둔다. 3에서 5m. 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로드 클리어런스를 본다. 그래서 전후의 로드 클리어런스, 차는 세로와 가로와 세로가 있어. 그죠? 가로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해요? 전 앞뒤의 로드 클리어런스를 확인하고 패널 간의 틈새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로로 볼 때는 대각선을 잡고 대칭 여부를 확인할 거죠. 이렇게 라디아탈 그릴을 보면서 차 점검하는 방법이다. 5번 가격조사 산정. 참 이 내용은 실기랑 관련돼 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그 실기를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론을 보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이론 내용의 중에 실기에 대한 서머리가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산정서는 무엇으로 하냐? 보험개발은 기준가격으로 한다. 그죠? 보험개발은 기준가격으로 한다. 대신 이를 토대로 해서 종합상태평가가 있죠. 똑같아. 성능기록부하고. 그죠? 사고 교환 수리가 있죠. 얘는 간접적인 거. 주행거리, 차례번호, 아니 배출가스 등등. 얘는 사고 의무. 또한 세부상태 실시장치죠. 원동기 등등. 이렇게 나눠지죠. 종합상태, 사고수리, 세부상태. 얘는 쉐시, 얘는 차체, 얘는 옵션 생각하면 되겠죠. 세 가지는 나눠진다. 뭐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종합상태, 세부상태까지 기타 정보 등등이 있다. 그죠? 임의로 산정할 경우는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죠.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 게 가격주나 산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발행한 것을 기준서는 기술사 또는 어디서 발행한 거냐면 진단보증인데 진보협에서 발행한 것을 적용합니다. 기술사 또는 진보협 갑니다. 뭐야 얘는 또. 얘 또한 가격주사 산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험 보는 거죠. 뭐 요 내용은 뭐냐면은 가점과 감점이야. 주행거리가 짧다 그래서 가점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신차가격 비슷한 게 있죠? 그래, 거기에 대한 상한가. 가점은 15%. 주행거리 많어서 감점을 하는데 3년까지 기용은 30%. 그죠? 그래서 폭을 상한가, 하한가를 둔 거예요. 주행거리 평가는 하나의 품목으로 인해서 15%에서 30%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위로는 15%, 밑으로 30%까지 범위 내에서 가감점이 일어난다. 여기는 여기는 감. 그래서 15%와 30%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랭크 이상이었을 때도 사고차가 B랭크는 뭐예요? 휠하우스 사이드 멤버, 필러 패널, 패키지 등등이 있을 때도 가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가격 차이를 월로 나눴어. 그죠? 참 주행거리 연으로. 그다음에 거리 차이를 천 단위로 나눠놨어. 그냥 공식은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링, 용접, 사일런스 패드, 실링, 용접, 사일런스 패드. 얘네들은 정비 공장에서 하는 거하고 제작사에 하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정비 공장에서 하는 것은 보수 작업이야. 그것만 기억해요. 사람이 보수 작업하는 거다. 좀 어딘가 엉성하겠죠. 하지만 제작사에서 하는 것을 로봇화돼 있어요. 그래서 정량화돼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메이커의 작업한 거, 그러면은 좋은 거 찾아내는, 좋은 거 거칠다 사람이 한 거야. 사람이 팔뚝 길이만큼 쉬었다 가는 간격이 있어. 여기서 문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비 공장에서 하는 것은 실리콘 건 가지고 실리콘 쫙 싸내려가. 그럼 싸 내려가는 대로 내려가는 방향 세로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기겠죠. 하지만 로봇 하는 것은
실리콘 건 끝에 무릎에 구슬이 달려 있어. 그래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려가,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돼 있다. 그래서 제작사는 가로입니다. 제작사 가로고, 이제 뭐 얘는 수치도 안 맞고, 그래서 일반 공장은 대체로 뭐 그 뭐야, 대체로 얇고, 그죠? 얇고 제작사는 두껍고. 왜? 좀 전에 얘기했어요. 일반 공장은 사람이 보수하는 거라 어떻게 좀 어딘가 어색하다, 정량화돼 있지 않다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은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액화 천연가스 경우 표기 기호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는 꼭 함재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부터 할까요? 얘는 천연가스, LNG는 천연가스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A는 날아다니는 거고, 여기서 LPG는 뭐예요? 얘는 석유가스야, 석유가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얘는 L은 LPG, 석유가스를 얘기하고 LNG는 천연가스 A를 얘기한다. 요 두 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머지야 뭐 사실적으로 다 일렉트롤, 가솔린 뭐 다 알 거야. 알 거고 변속기도 그래. 변속기도 잘 보면은 되죠. 세미오트 CVT에서 요거 그죠? 여기서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기본이 되는 세단형이 A야. 그 다음에 엉덩이를 깎았어. 엉덩이를 깎은 게 B야. 다음에 지붕을 깎았어. C요. 다음에 쭉 늘렸어. 리무진이야. 그 다음에 뒤에만 늘렸어. 외건형이야. 다시 기본을 A, 세단을 A, 엉덩이 잘라서 B, 루프 잘라서 C, 그 다음에 늘린 게 D, 뒤에만 늘린 게 이 외건형.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중에 한 문제 나올 것 같다. 갑니다. 다음 또 뭐냐? 제동장치에 대해서 부스터라는 게 나왔죠? 부스터. 부스터. 우리가 여기 한번 보자.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 밟으면서 어떻게 여기 막대기가 가겠지. 여기 신발이 이 신발 여기서 밟고 여기서 쭉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밟았어. 얘가 찡 밀어가. 얘는 우리 엔진룸에서 많이 봤죠? 하이드로백 배력 장치라고 합니다. 배력 장치. 여기 대기압, 여기는 진공압이 좀 더 가벼워서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배력식이나 배력 장치. 얘는 대기압과 진공압 차이를 이용한 배부스터 배력 장치다. 하지만 여기에서 로드가 더 밀어질 때는 마사 실린더. 요거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 마사 실린더. 이 마사 실린더는 유압식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액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하지만 다 밀봉돼 있어. 밀봉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면은 힘이 돼서 패드를 눌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얘는 밀봉돼 있단 말이에요. 유압이 밀봉된 원리. 다시 압력은 면적이 관련 없이 똑같은 압력이 가해진다. 파스칼 원리가 들어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 원리가 들어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 바로 앞에 있는 배력 장치 부스터 얘는 진공과 대기압을 이용하고 근데 이 진공은 어디서 땡겨오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흡기다 기관에서 땡겨와. 흡기다 기관에서 땡겨서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공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푹신푹신하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공이 없을 때 딱딱해. 다시 얘가 이상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시동을 꺼버리고 막 밟아요. 막 밟으면은 딱딱해져. 얘가 진공이 제거된 상태야. 진공 제거시켰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있으면서 어떻게 시동키를 뚝 돌려봐. 그럼 여기 있는 게 막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와서 원상복구해서 페달이 쓱 내려가면서 스펀지처럼 되는 게 이상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내려가지 않거나 딱딱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은 진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야. 시동 끈 상태로 막 밟아서 진공을 제거해서 딱딱한 상태다. 이때를 브레이크를 밟고 어떻게 시동을 걸었을 때 내려가야만 스펀지처럼 쑥 내려가야만 정상이고 내려가지 않으면 진공 계통에 이상이 있다. 다시 그러면은 좀 전에 브레이크는
제가 아까 유압식하고 여기 배력장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압식은 어딘가 망가졌을 때는 브레이크 패드를 어떻게 돼요? 오일이 새겠죠. 어디가 망가졌을 때 오일이 새는 경우는 푹 들어가. 그럼 점검할 게 마사지 린더, 브레이크 파이프, 캘리퍼를 점검할 수가 있지만 딱딱하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했을 때는 얘를 점검을 한다. 진공이 안 오고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틀린 거? 시동이 걸리면서 페달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페달을 막 밟으면 페달이 올라가면서 딱딱해져요.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한 번씩 밟아서 해보세요. 시동 끈 상태에서 막 밟으면 딱딱해. 진공이 제거된 상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도 그래서 넘어가고 성능점검자 거짓으로 했다 했는데 2차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냐? 아, 처음에는 너 1차 경고 삼아서 30일이죠.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 2차는 90일이야.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어떻게 해요? 취소를 시킵니다. 3차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1차가 30일이고 그리고 2차가 90일이고 다음에는 영업소 취소가 시킨다. 그래서 점검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내용 하나, 이거 좀 전에 요거 거짓으로 했다. 거짓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거짓으로 했을 때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보험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죠. 보증을 안 했을 때는 성능정화 보증을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 1천만 원입니다. 보증을 안 해줬다. 1천만 원 1년 이하. 거짓으로 했다.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평. 뭐야 이거 또 나왔어? 주행거리. 아, 이 주행거리는 뭐냐면은 가격주다 산정에 관련된 주행거리 평가에 대한 내용이네. 아, 짜증나네. 주행거리를 표시한다. 그거 당연히 맞는 거죠. 다음에 교환인 경우는 시작과 끝과 시작을 연결시킨다. 그거 당연히 맞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킬로미터를 사용한다. 이것 마일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를 환산해서 적용시킨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장인 경우 아까 게 감점 몇 가지 감점 안 됐어요? 30까지 감점 30%까지 감점 안 됐죠? 기준 가격에 그러면 얘도 30%가 되겠죠. 그죠? 30%. 어, 클러치, 변속기, 클러치 토크 컨버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동 변속기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4단 이렇게 쭉쭉 넘어가죠. 자동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뭘 밟았을 때? 악셀을 밟았을 때. 그럼 자동으로 푹 넘어가, 푹 넘어가, 푹 넘어가, 푹 넘어가, 푹 넘어가. 변속 시점을 변속되는 걸 잘 못 느끼면 엔진 변속기가 좋은 거죠. 하여튼 이 변속 시점을 스톨점이라고 합니다. 스톨점. 압축 압력이 전달돼서 뿡치고 넘어가고 뿡치고 넘어가고 스톨점이 정상적으로 쫙 와야만 정상적이죠. 하지만 이 스톨점이 안 오는 경우 있어. 압축 압력이 어딘가 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변속기에 나왔어. 자, 엔진 나왔어. 임팔라가 돌려서 한 번 더 터빈 러너가 스테이트로 해서 연결시켜서 모아줘. 그죠? 압력을 모아줘요. 그래서 전달시켜요. 근데 여기서 댐퍼 클러치 기능이 있어. 그죠? 댐퍼 클러치. 여기서 좀 전에 스톨점이 뿡뿡뿡뿡 넘어가는데 어떻게 돼? 댐퍼 클러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수동 변속기 뭐야? 반클러치만 사용하죠? 변속할 적에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얘는 변속할 적에 첫 1단, 2단은 표가 안 나니까 아예 반클러치 80% 전달만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얘를 고정을. 그리고 얘가 키루수가 막 올라가. 속도가 막 올라가. 그럴 때는 작동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80%, 70% 반클러치를 없애죠. 반클러치 제거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압축 압력으로 회전이 돌아가는데 자동 변속기는 스톨점이 오냐 안 오냐 안 오는 경우는 어딘가 변속기 유압이 세겠죠. 그죠?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톨점이 오느냐 안 오느냐 테스트하는 게 스톨 테스트다. 다시
자동 변속기 스톨 테스트는 자동 변속기의 슬립 현상을 확인하는 거다. 미끄러짐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뭐라 한다? 스톨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적으로 가상으로 D 또는 RNG에다가 놓겠죠. 그죠? 구동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대신 변속이 스톨점이 오더라도 변속이 안 되게끔 브레이크를 밟고서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고서. 그러면은 정상치에서 딱 그대로 멈춰 있겠죠. 아 하고서 그러다가 변속이 되는데 빵 해야 되는데 아만 할 수 있게끔 못 넘기게 만들어 놨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밟은 상태에서 쫙 밟았더니 여기서 2400에서 멈춰 있네. 얘가 정상이야. 하지만 2400이 변속이 안 됐는데도 막 넘어가. 얘는 어딘가 빵꾸 났다는 거죠. 오일이 빵꾸 나서 RPM이 넘어가서 슬립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2400 정도에 멈춰 있어야 정상이다. 얘는 망가져. 변속 안 되게끔 먹지로 막아놨으니까 댐으로 됐으니까 5초 이내 망가지니까 한 번만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어, 자, 알겠죠? 갑니다. 13번. 제가 좀 전에 했죠. 인도일 기준하여 이상 30일 이상 2000km 이상 그죠? 갑니다. 죽여주는 문제 그냥 줍니다. 문제를 인도일 기준하여 이렇게 이상 좀 전에 이것도 얘기했어. 이력 정보 광고를 등재할 적에는 이렇게 등록번호 재원 압류 저당 성능 기록부 제시번호 실명 광고를 하면 되겠다. 타이어. 자, 타이어 홈 깊이. 홈 깊이는 요거 스트레이트의 그루브 모양에 대한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홈 깊이는 1.6, 신형 아반떼, 배기량, 그죠? 타이어 홈 깊이는 신형 아반떼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 숫자 얘기하니까, 브레이크 패드는 1.5, 구형 아반떼다. 브레이크는 구형 아반떼, 타이어는 신형 아반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도 어쩌다 갚을 것이다. 공기압 2.2 빠져. 요즘은 뭐 정비센터 그런 데 가보면 푸사이, PSI로 하죠. 곱하기 14 해주면 되겠습니다. 3, 40이잖아요. 그래서 2.2 바다. 신형 산타페네. 신형 산타페. 그래서 숫자, 기분 나쁘게 숫자 나오면은 짜증나는데 하여튼 브레이크는 1.5, 타이어는 1.6, 공기압은 2.2 산타페다. 신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보자고. 타이어. 첫 번째가 타이어 폭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편평비고, 세 번째는 레디아를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림의 직경, 타이어의 내경을 얘기하고, 여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그죠?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기억해. 무게 다음에 속도. 다시 폭, 평비, 레디얼, 림의 직경, 타이어의 내경하고 똑같은 말이죠.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순서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타이어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를 타이어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그죠? 타이어 뼈대에 되는 거 요거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카커스라고 한다. 카커스. 그리고 옆면 타이어 이 호칭이 써 있는 데 있잖아. 옆구리는 뭐냐? 사이드 월이다. 사이드 월 기억해 주시면 명칭으로서 시험 나오게 돼. 또 있어. 타이어 하니까 타이어 요거 이 지렁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으면 리브형 지그재그 덤프처럼 지그재그 되고 덤프형 회전하는 이 리브형은 버스에 많이 쓰고 덤프처럼 지그재그 있는 것들 러그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목판처럼 막 돼 있어. 레디얼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안쪽으로만 이게 있어. 비대칭형이 있어. 경주형처럼 한쪽 방향 휙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형, 승용차, 승용차 쓴 게 뭐라고요? 방향성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얘는 또 뭐야? 장난하네. 얘를 또 모르면은 참 안 되죠. 얘들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죠. 자동차는 프론트 바디와 메인 바디와 리어 바디, 그리고 옆구리 사이드 바디, 바닥 역할하는
언더바디가 있다. 5가지 중에 한 문제 나오기 합니다. 다시 바디를 몸체를 5가지로 나눈다. 앞에 엔진룸 프론트 바디, 사람 타는 곳을 메인 바디라고 해. 뒤에 함을 싣는 것을 리어 바디라고 해. 그래서 바닥 역할을 해주는 앞에부터 뒤에까지 바닥 역할을 해주는 걸 언더바디라고 그래. 사이드 바디는 이 필러 패널, 여기 옆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드 바디. 그래서 5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뭐 좀 전에 필러가 있고, 앞에부터 할까요? 앞에 무거운 엔진 받쳐주는 사이드 멤버가 있다. 사이드 멤버를 잡아주는 크로스 멤버가 있다. 앞에 있는 벽, 프론트 패널, 옆에 있는 벽, 인사이드 패널, 뒤에 동그라미, 휠하우스. 칸막이, 대시 패널 위에는 카울 패널이 붙어 있다. 엔진 승객룸, 필러 패널 있고, 루프를 받쳐준다. 뒤에 칸막이, 패키지 트레이가 있다. 발판 사이드 실 패널, 그죠? 리어 펜더, 트렁크 플로어, 이거는 뭐야? 요거 명칭으로 시험 꼭 나온다고요. 다시 1랭크는 요것처럼 볼트 체결로 된 볼튼 패널이다. 그래서 나머지 볼튼 패널은 외판 부위 2랭크부터다. 그래서 2랭크는 뭐야? 꺾기 한다고 그랬죠? 루프 패널, 리어 펜더, 사이드 슈 패널. 이렇게 해서 외판 부위 2랭크다. 다음 A랭크. A랭크는 앞에는 방패, 날개 달린 방패야. 프론트 패널 있고 날개 인사이드 패널이 있다. 이렇게. 뒤에는 손잡이 달린 방패야. 리어 패널이 있고 손잡이 트렁크 플러가 있다. 얘네를 A랭크라고 해. 방패. 앞에는 날개 달린 방패. 프론트 패널과 인사이드 패널. 뒤에는 손잡이 달린 방패.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어. 다음 B랭크. B랭크는 우리가 세이프티 존을 얘기한다. 다시 엔진의 세이프티 존,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기능 수행하는 휠하우스. 사람, 필러 패널과 패키지 트레이. 그죠? 그래서 C랭크, 근원. 플로어 패널과 대시 패널, 근원. 니은자로. 그죠? 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동차 근원에 해당되는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 사람 타는 보호해주는 필러와 패키지 트레이가 있다. 그죠? 칸막이, 앞뒤 칸막이가 있고, 옆에 칸막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고, 그죠? 다음에 말 대신 엔진을 얹어야겠다. 사이드 멤버. 바퀴를 조정해줘야 돼. 휠하우스, B랭크. 그죠? 방패, 날개 달린 방패. 프론트 패널과 인사이드 패널. 뒤에 손잡이 달린 방패. 이렇게.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러. 에라 모르겠다. 루프 패널과 뭐야? 리어 펜더와 사이드 패널 꺾기. 후드 달고, 도어 달고, 트렁크 달고, 프론트 펜더 달고.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자동차 같지는 않고 이상합니다. 하여튼 절대 알고 있어야 실기도 쉽게 풉니다.